반갑습니다. 만담 스님, 청봉 스님입니다. 드디어 세 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칠판에 적힌 것처럼 중국 복주 고령산의 신찬선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주 옛날 옛적에 in ancient time 중국 고령산에 신찬선사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을 일명 고령 신찬선사라고 합니다. 이 고령 신찬선사는 어릴 적 일찍 발심하여 출가를 했습니다. 누구를 의지해서 출가를 했냐면 대강백이신 계연선사를 은사로 모시고 출가를 했습니다. 이 은사스님께서는 대강백, 요즘 말로 하면 강의를 렉처를 엄청 잘했습니다. 청산유수처럼. 요즘 우리 한국으로 치면은 밖에 분으로 치면은 도올 김정우 선생 좀 되겠습니다. 요새 뭐 도올과 유아인에다가 오방간다 해가지고 하던데 그 청산유수처럼 강의를 엄청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은사스님께서는 늘 강의만 하시지 실참 실구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늘 사인 퍼스트, 마일스톤 이 이정표만 보고 있지 가는 길, 가는 방법만 보고 있지 가지를 않으니까 이 신찬선사는 늘 가슴이 답답합니다. 그러나 뭐 은사스님이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은사스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냐면은 출가를 하기 위해서는 모든 반연, 모든 인연을 끊지 않으면 출가를 하지 못합니다. 근데 다시 끊은 상태에서 또 인연을 맺어야 출가가 됩니다. 그게 누구와 인연을 맺느냐 하면 바로 은사스님과의 인연입니다. 그렇게 소중한 인연을 맺어놨는데 은사스님께서는 이 이정표, 사인 퍼스트, 마일스톤에 의해서 이정표만 보고 계시지 가는 길만 보고 있지 가는 방법, 가는 길을 수행을 하질 않은 겁니다. 디스플린, 훈련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 늘 답답한데 이 은사스님이 하루는 대중들을 다 부릅니다. 건숙들을 다 불러서 3년의 기한을 줄 테니 3년 동안 어느 초소를 가든지 3년 동안 공부해가지고 3년 뒤에 다시 와서 3년 공부한 거를 읽으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 3년을 기한을 정하고 모든 대중들을 풀어줍니다. 그러니까 이 신찬선사는 해방입니다. 그래서 불행천리하고 어디로 가느냐면은 중국 양쯔각 남쪽 강서성의 영산의 백장해 스님을 만나러 갑니다. 여기서 잠깐 just a moment. 이 백장해 스님은 그 선종사에서 아주 훌륭하신 분입니다. 인도에서 중국을 통해 가지고 우리 한국으로 깨달으신 분이 오는데 이 선종 법궤도를 한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제1가거 비바시불, 제2시기불, 제3비사보불, 제4구려손불, 제5군함모니불, 제6가섭불, 제7본사 석가모니불, 가섭, 아난, 상나수, 우파우타, 제다가, 미차밀, 바수밀다, 복타밀다, 협존자, 분하야사, 마명, 비라, 용수, 가나제바, 라울라, 승가난제, 가야사다, 바수반두, 마나라, 항능나, 사자, 바사서다, 불레밀다, 반야다라, 보리달마, 2조 해가, 3조 승찬, 4조 도신, 5조 홍인, 우두법융, 담량신수, 6조 해능, 숭산해왕, 숭산해안, 남양해충, 남학해양, 청원행사, 파조타, 탐언응진, 마조도일, 석두희천, 그 다음에 누구냐면 바로 백장해 스님입니다. 네. 이 백장해 스님을 찾아가서 육신은 낫기 때문에 언제나 살아 돌아갑니다. 그렇지만 이 마음은 생사가 없고 영원 불멸하는 도리를 옵테인, 증득하기 위해서 3년을 열심히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3년 만에 도를 깨닫고 나서 인가를 받고 백장스님으로부터 인가를 받고 다시 3년 만에 은사스님이 계신 고령산으로 옵니다. 와가지고 3년 만에 모든 사형사제관이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은사 스님께서 3년간 공부한 것을 모든 사형사제들한테 물어봅니다. 점검을, 이그지미네이션, 시험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어디 가서 무슨 경전을 보고 왔느냐? 예, 저는 한막자를 찾아가서 한경을 보고 왔습니다. 그래, 한경의 대의는 무슨 내용이냐? 예, 한경의 대의는 심려 공화사 능하 제세간 오원실종생 무법이 불조입니다. 마음은 그림을 그리는 화가와 같아서 모든 세간의 모든 것을 그려냅니다. 오원, 색수 상행시도 이 마음 따라 이뤄내는 것이니 그리지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아, 정하구나. 열심히 공부하고 왔구나. 이제 또 두 번째 스님한테 또 물어봐 봅니다. 너는 어디 가서 무슨 공부를 하고 왔느냐? 예, 저는 금강경을 공부를 하고 왔습니다. 그럼 금강경의 대의는 무엇이느냐? 예, 금강경의 대의는 불교라고 말한다면 널크한 불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교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모든 것을 다 놨을 때 공이고 무아를 증득하는 깨달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 그래. 공부 열심히 했구나. 너도 great. 아주 장하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스님한테 물어봅니다. 너는 어디 가서 무슨 경을 보고 왔느냐? 예, 저는 법화경을 보고 왔습니다. 그래, 법화경의 대의는 무엇이더냐? 예, 욕지전생사는 금생수시사요. 욕지내생사는 금생작자시요입니다. 전생을 알고 싶으냐? 지금 받고 있는 것을 보아라. 내생을 알고 싶으냐?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아라. 아이고, 대단하구나. 너도 하드 스터디 열심히 하고 왔구나. 그래, 또 물어봅니다. 너는 어디 가서 무엇을 보고 왔느냐? 예, 저는 열반경을 보고 왔습니다. 그래, 열반경의 대의는 어떻게 되더냐? 예, 인생은 걸어가는 그림자. 자기가 맡은 시간만은 장한듯이 무대에서 떠들지만 그 시간이 지나가면 잊혀지는 가련한 배일 뿐. 인생은 바보가 시끄러운 이야기. 시끄러운 소리와 강포로 가득하지만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는 이야기. 인생은 한바탕 연극이요 비극이다. 비극을 희극인 채 하면서 사는 게 인생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Life is but a working shadow, a fool flare that stretch and fretch. He's off on the stage and hears no more. It is tale told by an idiot full of sound fury, signifying nothing. 오, 영어까지 아주 대단한데 털썩털썩 축하해줍니다. 그래, 마지막 라스트 히어로 신찬 스님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어디 가서 무엇을 공부하고 왔느냐? 예, 저는 뭐 스님한테 고삐가 매여가지고 늘 갑갑했는데 스님이 풀어주는 순간 이 산중을 나와가지고 목마르면 월을 물 마시고 배고프면 라이스 밥을 먹고 잠이 오면 슬리핑 잠자고 오줌 누고 싶으면 유린 오줌 누고 똥 누고 싶으면 똥을 누고 맞습니다. 이러니까 은사 스님께서 노발을 하시면서 예끼 이놈 3년 동안 시주밥 축내고 왔구나. 너는 안 되겠구나. 저 후원의 공양실에 가가지고 채공소임을 사라. 그 채공소임을 시키는데 무슨 일을 시켜도 싱글벙글입니다. 그 자성을 증득하고 깨달아가니까 뭘 시켜도 기분이 좋아요. 그러니까 요새 말하면은 레스토랑에 일을 시켰는데 모든 것을 음식을 척척척 내줍니다. 백종원 선생처럼. 그래, 늘 얼굴에 싱글벙글이니까 은사 스님이 이 신자들을 얄미워합니다. 좀 힘들어해야 되는데. 자, 그러던 어느 날 한국으로 치면은 7월달이 됐나 봅니다. 날씨가 꿉꿉하고 이래가지고 은사 스님께서 신찬한테 부릅니다. 신찬아, 날씨도 좀 꿉꿉한데 오늘 좀 모욕 좀 하자. 베스 좀 하자. 그래, 다라이에 물 좀 받아놔라. 이래 부릅니다. 그러니까 Yes, sir, master. 예, 알겠습니다, 스님. 예,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요 다라에다가 물을 받고 이제 신찬 선사가 물을 받아놨습니다. 다라에 물을 쑥쑥 이렇게 받아놨습니다. 은사 스님께서 이제 욕탕에
베스룸에 들어가가지고 모욕을 하시는데, 자, 신찬아, 다른 데는 내가 다 밀 테니 나중에 등은 좀 네가 밀어두고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신찬 선수는 밖에서 은사 선생님이 떼밀 동안 한 30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30분은 아무 시간도 아닙니다. With a smile face. 이 얼굴에 너무 기쁩니다. 그래서 30분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은사 선생님께서 부릅니다. 신찬아, 이제 내 때 다 밀었다. 들어와가지고 워시 빼. 등 좀 밀어두고. 예, 알겠습니다, 마스터. 예, 알겠습니다, 스님. 자, 들어가가지고 이제 은사 선생님 등 때를 밀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타올을 끼야 될 거 아닙니까? 타올을 끼고 은사 스님 등을 밀라고 하는데, 아이고, 얼마나 잘못 놨는지, 몸이 기름기가 오일이 번지르 하면서 등판이 웰백, 고래등 같아요. 그래, 이제 이 신찬 선사가 약간 장난을 칩니다. 유머러스하게. 때를 밀면서 등을 한번 탁 히트 칩니다. 그러면서, 법당은 호법당인데, 불무영음이로구나. 하니까 은사 스님께서, 뭐시라? 한 번 더 들고 칩니다. 불무영음이로되 유반강이로구나. 영음 없는 법당이 반강은 하는구나.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은사 선생님이 생각하기를 이놈이 3년 동안 그래도 출가한 지 오래됐으니까 뭐라 씨부리는구나. 그러니까 은사 선생님 참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도를 깨닫기 전에는 이 육신이 도 닦는 기구입니다. 근데 도를 깨닫고 나면은 이 자성불이 이 단전에 딱 계시는, 그리고 이제 이 입을 일주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요 목과 이 다리 요 사이 이를 임파선이 지나가는데 여기가 누가 짓고 있냐면 사천왕이 짓고 있습니다. 동서남북으로 동방에 지국천왕, 서쪽에 강목천왕, 남쪽에 정장천왕, 북쪽에 다문천왕, 이 사천왕이 지키고 있는데, 저도 요새 목이 아파가지고, 이 임파선을 지키고 있는 사천이 헬렐레 하나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 이제 도를 정득하고 나면은, 이 우리 몸이 법당이라는 겁니다. 자성불이 있는. 예. 그래, 이제 은사스님 때를 밀고, 이제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그래, 이제 한 7월달이 됐나 봅니다. 그래, 또 신찬이를 또 은사스님이 부릅니다. 부르면서 하는 말이, 오늘 내가 좀 경점 읽어야 되겠는데, 신찬아, 내 책 읽는데 책 좀 능가도고, 이렇게 됐습니다. 얼마나 좀 선생님 게으릅니까? 책을 능가돌라고 하니까. 그래, 이제, 책을 능가줘야 되니까, 은사 선생님 읽으면은 같이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읽지 않으면 책을 능가주지를 못하니까요. 그래서 책을 읽는 순간, 저 뒤쪽에 봉창문이 있었습니다. 봉창문은 벽에 구멍을 내고 창틀은 없는데 그게 종이를 바르고 있는 그 창문입니다. 봉창문, 작은 창문이 요새는 잘 볼 수 없는 참 귀한 창문이지. 거기서 벌이 한 마리 들어옵니다. 벌이 한 마리 들어오는데 이 벌이 들어왔습니다. 벌이 들어오는데 이 벌이 드럼으로 들어와가지고 드럼으로 나가면 되는데 드럼으로 못 나가고 탁탁 박아서 하는 겁니다. 여기서 신자 선사가 보고 한 말씀 또 들고 칩니다. 저 벌이 참 어리석구나. 공문에 불공출하고 투창하니 야대치구나. 드럼으로 들어와가지고 나갈 때 나가면 되는데 어리석게 탁탁 박아서 하는 거 보니 우리 은사 스님하고 똑같구나. 그러니까 은사 스님이 이놈이 또 무슨 소리를 하는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 말씀 더 들고 칩니다. 백년을 창고지언들 하일칠 두기하리요. 백년을 묵은 종이 쪼가리를 박았고 언제 생사, 라이프 앤 데스, 삼사다 윤회를 해탈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은사 스님이 등골이 오싹합니다. 너는 3년을 기한을 줬더니
공부는 안 하고 목마르면 물 마시고 배고프면 밥 먹고 잠자면 잠자고 오줌 누고 싶으면 오줌 누고 똥 누시면 똥 누고 왔다는데 내가 네 하는 행동거지를 하나하나 모션을 보니까 범상치가 않다. 이제 의사선생님 그만 골병 들이고 바른 대로 일러라. 너는 어디 가서 무슨 공부를 하고 왔느냐 하니까 이제 이 신찬 스님이 죄송한 마음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우리 사과를 할 때 이 사과를 먹으면서 사과를 하면 좋겠죠. 그리고 또 사과를 했으면 또 어떻게 됩니까, 선생님들? 이 오리엔탈 멜론 이거 참외를 먹으면서 참외를 하면 됩니다. 이번 생에 지었던 죄를 다시 짓지는 않겠다. 그래 이제 이 신찬 선사가 고백을 합니다. 예, 저는 스님한테 고삐가 매여가지고 늘 갑갑했는데 스님이 그 해방시켜주고 풀어주는 순간 저는 저기 중국 양쯔강 남쪽 강서성의 영산 백장산에 가가지고 백장천교 스님을 뵙고 어떻게 하면은 이 마음자성을 증득할 수 있는지 도를 열심히 수행해가지고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일라이트먼트 했습니다. 그래가 인가를 받고 왔는데 스님은 아직까지 이 묵은 종이 쪼가리에 의지해가지고 길 가는 이정표, 사이언 퍼스트, 마일스톤만 의지해가지고 공부를 하시니까 깝깝해가지고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께서 하는 말이 그러면 너는 어떤 법에 어떻게 도를 깨쳤는지 법문을 해다오. 그래서 이 신찬서사를 법상에 모셔놨고 은사스님과 모든 대중들이 오체투지 삼배를 하고 법문을 듣습니다. 참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은사스님이 올라가고 상자가 밑에 있어야 되는데 바뀌었습니다. 거꾸로. 상자가 법상에 올라가고 은사스님이 밑에 있는 경우입니다. 근데 이 깨달음의 개송을 말을 하는데 28자 밖에 안 됩니다. 자, 그 개송을 한번 읊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영강이 동로하야 형탈 근진인데 채로 진상에는 불구 문자로다. 친성은 무렴하야 본자 원성인데 탄이 망령하면 즉여 협을리니라나 무후아 미타 아불 이 28자의 은사스님 개연스님도 듣고 깨달았다고 합니다. 자, 이 개송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강이 동로하야 형탈근진이다. 영강, 신령스러운 강면, 내 영혼, 자성의 빛, 소울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언제나 동로, 홀로 빛난다는 겁니다. 늘 24시간을 홀로 빛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탈, 근진이라, 형탈. 요서 근진은 우리 몸에는 6가지 되는 뿌리 기관이 있습니다. 안, 이, 비, 설신의, 눈, 귀, 코, 혀, 몸, 머릿속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대되는 경계, 요건 7입니다. 육진, 색성향, 미초법. 눈으로는 빛깔과 모양을 보고, 귀로는 소리를 듣고, 코로는 냄새를 맡고, 혀로는 맛을 보고, 몸으로는 촉감을 보고, 뜻으로는 사랑 분별을 합니다. 그래, 이 형탈 근진이라고 할 때, 이 우리 몸뚱아리라는 게 언젠가는 생에서 살아 죽습니다. 이 몸이 죽어 벗어 던져도 이렇게 뜻이 됩니다. 던져도 형탈 근진이라도 채로 진상에는 불구문자로다. 우리 이 몸이란 것은 있을과 같다는 겁니다. 언젠가는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진상, 우리의 마음의 모습은 형상은 있지만은 영은 불멸하지 않습니다. 모양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구 문자라고 합니다. 마음이란 것은 영은 분별하긴 한데 문자로서 표현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 채로 진상에는 불구 문자로다. 그 다음에 진성은 무렴하야 본자 원성인데 진성, 참된 성품, 우리 깨끗한 성품은
무렴하다는 겁니다. 이 마음은 허공과 같아서 물질이 아니고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나지도 가지도 오지도 더하지도 덜하지도 깨끗하지도 더럽지도 않은 이 마음은 영원불멸하고 무렴하다는 겁니다. 그래 본자 원성인데 본래 원만하게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마지막 개송이 나옵니다. 단이 망년이면 즉여여불이니라. 다만 망년된 인연만 툭 끌어버리면 즉여여불이라. 본래 부처라는 겁니다. 우리가 한 생각 일어나는 번뇌망상에 쌓여서 우리 자신을 못 볼 뿐이지 그 한 생각을 쉬면은 원래 이 마음은 허공과 같고 참된 공간 기운으로 진궁묘유에 그 이치만 한다면 본래 부처 자리를 본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한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인연에 의해서 물고 물어서 나의 본래 청정한 모습을 못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를 참 이혼도 많이 하고 우리나라가 북한과의 관계도 지금 그렇고 헬조선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 저기 유럽 쪽에 대문호이신 제가 단테를 좋아합니다. 단테의 책을 딱 펴보면 라 디비나 코메디아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단테의 신곡을 보면은 하나도 우스운 얘기가 없는데 그는 천국과 지옥 연옥을 탐방하는 내용인데 거기 보면 라 디비나 코메디아 신성한 코미디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걸 찾아보니까 이 그리스에서 희극, 연극, 코미디가 제일 처음에 원상지입니다. 어원을 찾아보니까 코미디가. 그래 어떻게 그 어원이 그렇게 됐냐면 이 코미디, 만담, 풍자를 하시는 분들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냐면 부가 있는 자, 그 다음에 권력이 있는 자, 그 다음에 뭐 대통령들 이런 분들을 갖다 풍자를 하니까 그 풍자를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기 변방으로 쫓겨납니다. 그래서 그때 그 당시 때 그리스에서 풍자한 사람들이 어디에 쫓겨나면 꼬매, 시골로 쫓겨납니다. 그래서 꼬매가 그게 코미디라는 말입니다. 거기서 코미디라는 말이 시작이 돼가지고 이렇게 쭉 이렇게 넘어온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코미디라는 게 사람을 웃기지만은 또 그 이면에는 슬픈 또 이렇게 사연 인연이 있네요. 그 중에서 단테를 책을 열어보면 제일 첫 장에 참 좋은 그 시가 나옵니다. 제가 그걸 한번 읽어두도록 문장이 나옵니다. 한번 읊어주도록 하겠습니다. Nel mezzo del cammino nostra vita, mi ritrovai per una selva, oscura che era dritta via, era smarrita. 이럴 땐 보통 박수를 칩니다. 자, 이 뜻을 해석하면 내 최고의 전성기에 문득 뒤를 돌아보니 어둑한 숲속에서 헤매이고 있는 나를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래, 왜 헤매이고 있는가를 잠시 보니까 동물들이 찾아옵니다. 제일 첫 번째 재규어, 화려한 재규어가 찾아옵니다. 그것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디자이어, 욕망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참 욕망 때문에 살아가지 않습니까? 어쩔 때는 그 욕망이 좋지만 욕망이 강하면 참 폐가망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 그 재규어를 비껴내고 디틀디틀 걸어갑니다. 그 두 번째 또 동물이 찾아옵니다. 라이언, 사자가 나타납니다. 이거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권력, authority. 우리 또 이 권력하면 이 권력 지기 위해서 얼마나 또 많이 싸웁니까? 참 더듬는데. 그리고 또 사자를 제껴내고 또 더듬더듬 이렇게 걸어갑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울프, 암 늑대가 나타납니다. 학자들은 사악한 마음, 이기심, 뭐 재물의 욕심이 또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사람이 참 힘들다는 겁니다. 깨치기가. 그리고 그 다시 울프, 늑대를 해치고 가는데 마지막에 나오는 게 누구냐면 고스트, 귀신. 근데 보니까 사람 같기도 하고 사람 아닌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단테가 인페르노 우모 끼아뿌이 이렇게 합니다. 만약 사람이라면 나를 도와주고 사람이 아니면 물러가시오.
이게 나중에 불교에서 찾아보면 인비인이라고 해가지고 사람 같으나 사람 아닌 분들이 부처님 경전을 또 들으러 옵니다. 부처님 설법을 할 때. 그 단테 신고를 보면서 제가, 이 부처님 법이 서양에서도 단테라는 분을 통해서 전해졌구나. 얼마나 내가 단테 신고를 보면서 놀랬는지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래, 욕망과 권력과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우리가 자성을 증득하지 못하는지 우리가 한번 다시 반성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중국 당나라 시대 때 장삼이라는 시인이 있었습니다. 이 시인의 춘몽, 요즘 밖에 나가면 벚꽃도 화려하게 피고 있고 개나리도 만개를 해가지고 너무 좋죠. 그래서 춘몽이라 해가지고 봄의 꽃이라 해가지고 시가 있습니다. 제가 이 시를 마지막으로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똥팡조이의 충펑치 야오의 메일은 쌍장시 전상 편스 춘멍중 싱진 장난 수천리 동방 작야 충풍기 욕 민 상강수 침상 편시 춘멍중 행진 강남 수천리. 뜻을 풀면 이렇게 됩니다. 깊숙한 안방 어젯밤 봄바람이 불어오니 멀리 상강가에서 만났던 미인이 생각나네. 잠깐 베개 머릿속에 봄꿈 속에서 강남 땅 수천리를 다 돌아다녔네. 우리 밖에 나가면 지금 요즘 벚꽃 피고 개나리 피가지고 미인들 많이 생각나시죠? 미인 생각난 것처럼 돌을 닦으시기 바랍니다. 견성성불하는 그날까지 화이팅입니다. 사랑합니다. 성불하십시오. 고맙습니다.